스케일링, 치아를 살리려다 오히려 다 갈아먹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케일링은 치아와 잇몸 건강을 회복하는 데 필수적인 시술이지만 무턱대고 진행하거나 검진 없이 강하게만 진행하면 보철물이 떨어지거나 치아 표면에 손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미 크랙이 있는 치아나 레진, 라미네이트, 교정장치 등이 붙어있는 치아를 건드릴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정확한 검진과 숙련된 시술을 병행하면 치아에 큰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도 치석과 염증을 제거해 궁극적으로 건강하고 시리지 않은 치아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스케일링이 왜 필요한지,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잘 따랐을 때의 이점이 얼마나 큰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상황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40대 후반의 김 씨가 있는데 이분은 잇몸이 자주 붓고 피가 나지만 치과를 무서워해 2년 가까이 그냥 버티기만 합니다. 그러다 이웃으로부터 스케일링을 받으면 치아가 깎여서 약해진다라는 말을 듣고 더 겁을 먹어 치과 방문을 미뤄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씹을 때 욱신거리는 통증이 심해져서야 치과를 찾게 되었죠. 진단 결과 치주염이 꽤 진행돼 잇몸뼈가 이미 많이 손상된 상태였으며 치석 때문에 치아 사이사이도 염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간단한 스케일링을 넘어 심도 있는 잇몸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스케일링만 제때 받았어도 이런 큰 치료 비용과 통증을 피할 수 있었는데 주변에 근거 없는 말이 잘못된 불안을 조장해 시기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주위에서 너무 자주 스케일링하면 치아가 패인다, 보철물이 다 떨어져 나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겁을 먹기 쉽습니다. 그 말대로 스케일링이 정말 위험하기만 한 시술이라면 전 세계 치과 의사들이 예방적 차원에서 스케일링을 권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하버드 스쿨 오브 덴티스트리에서도 잇몸병 예방을 위해 6개월에서 1년 주기로 스케일링을 받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잇몸에 쌓이는 치석을 제거하지 않으면 세균이 혈류를 타고 돌아다니며 여러 전신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케일링 없이 치아를 방치하면 당장은 통증이 없을지 몰라도 훗날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스케일링 과정에서 정말로 치아가 심각하게 갈려나가거나 보철물이 떨어지는 상황은 왜 생길까요? 미국 치주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계적 진동을 이용해 치석을 제거할 때 초음파 TV가 치아나 보철물 위를 과도하게 압박하면 미세한 스크래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치아에 금이 이미 가 있거나 붙여놓은 보철물과 치아 경계 부위가 약해져 있을 때 과도하게 압력을 가하면 작은 파손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무리한 힘이 가해졌을 때 이야기입니다. 숙련된 치과 의사나 치위생사는 미리 해당 부위를 파악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힘 조절을 적절히 하거나 특정 구역을 피해서 시술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큰 손상 없이 치석 제거가 가능합니다. 결국 검사와 시술자의 기술이 스케일링의 안전성을 좌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 씨는 잘못된 정보에 휘둘려 시기를 놓쳐버렸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라미네이트 시술을 해서 앞니를 예쁘게 만들었는데 스케일링 하다가 라미네이트 깨진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로는 1년 넘게 치과 근처를 가지 않았습니다. 잇몸이 부어오르고 입냄새가 심해졌는데도 말이죠. 결국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조차 자신감이 없어져 병원을 찾았는데 라미네이트 경계부에 치석과 염증이 가득 차 있어서 치아 변색도 함께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치아와 라미네이트 부착 부위를 살펴본 뒤 초음파 팁을 직접 세심하게 조절해가며 1시간 정도 공을 들여 스케일링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결과 라미네이트 파손 없이 염증이 줄어들었고 왜 이제서야 왔냐는 의사의 말에 그녀는 괜히 이상한 소문을 들어서 두려워했다며 후회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대부분 미리 검사를 꼼꼼히 받아서 취약 부위를 확인하고 시술자에게 어디가 약한 부분인지를 알려주는 과정을 생략한 경우에 문제로 이어집니다. 아메리칸 덴탈 어소시에이션의 가이드라인에도 보면 교정장치가 있거나 레진 치료를 한 지 오래되어 경계가 들떠 있거나 치경부 마모증처럼 시린 부위가 있는 치아는 스케일링 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환자 본인이 검진은 필요 없고 스케일링만 빨리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시간이 부족해 의사가 제대로 된 점검을 할 시간이 없으면 실수로 금이 가거나 보철물이 떨어질 수 있죠. 다시 말해 스케일링 자체가 치아를 해친다기보다 점검 없이 대강하는 게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스케일링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시청자 여러분은 치과에 방문했을 때 먼저 검진을 꼭 해주세요. 치아에 혹시 금가 있거나 보철물이 탈락 위험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요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기존 보철 치료나 교정 중인 장치가 있다면 여기는 꼭 부드럽게 다뤄주세요. 레진 치료했거나 라미네이트 했던 부위라 조금 민감할 수 있어요 라고 미리 설명해 주십시오. 셋째, 스케일링 후에는 치아와 잇몸이 조금 시릴 수 있으므로 시린 증상이 있다면 언제까지 시린 게 정상인지, 필요하면 폴리싱이나 다른 보조 치료를 해주실 수 있는지 물어보면 좋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통해 스케일링 과정을 파악하고 필요한 예방 조치를 이행한다면 치아 손상이나 보철물 탈락 가능성을 현저히 낮출 수 있습니다. 굳이 검진까지 해야 하나 귀찮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잇몸과 치아 건강은 한번 나빠지면 회복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반면 미리 스케일링과 필요한 교정이나 보수 치료를 병행해주면 향후 대규모 치아 손상이나 잇몸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치아가 시리거나 보철물이 흔들려서 식사에 불편을 겪으면 정신 건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치의학 연구팀에 따르면 구강 건강이 나빠져 식사 섭취량이 제한되면 영양 불균형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정서적으로도 자신감이 떨어져 사회적 활동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결국 스케일링 같은 기본적이고 예방적인 조치가 생활의 질 전반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한편 스케일링을 받았는데도 치아가 시리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린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스케일링 전 잇몸이 부어있던 경우 그 부기가 가라앉고 나면 치아 뿌리 부위가 살짝 노출돼 시릴 수 있습니다. 둘째, 레진 경계나 치아 금이 이미 있었다면 스케일링 중 진동으로 인해 그 부분이 조금 더 노출되거나 미세 파편이 떨어져 나가 시린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너무 겁내지 말고 바로 치과에 연락해서 어느 부위가 시리고 언제부터 심해졌는지를 말해주시면 됩니다. 추가 폴리싱이나 간단한 재보수 치료로 시린 증상을 해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언급한 김 씨나 이정숙 씨처럼 잘못된 정보나 고정관념 때문에 스케일링을 기피하면 결국 나중에 잇몸이 무너져 크게 수술해야 할 때 더 큰 고통과 비용을 감수하게 됩니다. 오히려 일찍 스케일링을 받고 정기 검진을 통해 치아와 보철 상태를 확인했다면 문제를 초기에 차단할 수 있었을 겁니다. 스케일링이 치아를 깎는다는 근거 없는 말에 흔들리지 않고 정확한 지식과 숙련된 의사의 손길을 선택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제 스케일링을 받았을 때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잇몸 염증 완화로 인한 출혈 감소와 구취 개선입니다. 둘째, 치주염 진행을 늦춰 치아를 빼야 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음식물을 더 자유롭게 섭취해 전신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넷째, 치아 표면이 깨끗해져 더 뽀얗고 깔끔해 보이며 미용상 자신감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삶의 질을 높이고 치과 비용도 절약하는 길이 됩니다. 물론 시청자 중에는 이미 스케일링을 하다가 보철물이 떨어진 경험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내 보철물은 떨어졌지? 라고 의아해하실 텐데 그 이유는 대부분 보철물 접착력이 이미 약해져 있었다거나 보철물 경계에 문제가 생겨 접합부가 헐거워진 경우가 많습니다. 스케일링이 아니더라도 세차게 양치하거나 딱딱한 음식을 씹어도 곧 떨어질 상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무조건 스케일링 탓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 이런 문제도 미리 검진을 통해 알 수 있었다면 재접착이나 재보철로 대비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이제 여러 사례와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스케일링의 긍정적 효과가 단연 우세합니다. 다만 스케일링 전 정밀 검진과 시술자와의 소통이 필수라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만약 가족이나 지인이 스케일링 때문에 치아가 다 갈려서 약해진다는데? 라고 말해온다면 아니다. 정확한 검진과 적절한 방법으로 하면 치아를 살리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다면 믿을 만한 치과를 찾아가 상담을 받은 뒤에 결정을 내리셔도 늦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과정을 잘 따르지 않았을 때의 손해는 이미 예로 들어드린 케이스에서 충분히 보셨을 겁니다. 치주염이 깊어져서 발치해야 하는 상황이 오거나 식사나 대화에 심각한 불편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잘 따를 때의 혜택은 눈부십니다. 치아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되고 잇몸 염증도 사라져
구강 위생 상태가 훨씬 좋아집니다. 잇몸 관리가 잘 되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 낮아진다는 연구도 있어 전신 건강에까지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요약을 한 문장으로 하자면 이렇습니다. 정확한 검진을 거친 뒤 치아나 보철물 상태를 고려해서 적절한 힘으로 진행하는 스케일링은 치아를 살리고 전신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조언을 마음에 새기시고 치과에 가실 때 이 내용을 당당하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레진 치료된 부분인데 부드럽게 해주세요. 교정 장치가 있는 부위 확인 부탁드려요. 기존에 라미네이트 했는데 이 부분 살살 다뤄주세요. 이런 식으로 소통하시면 치아를 살리려다 오히려 다 갈아먹는 상황은 겪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께서 건강한 치아와 잇몸을 오래도록 유지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